지영이 처음 현우와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만 해도 모든 일은 순조롭게 보였습니다. 둘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3년 넘게 연애하며 결혼 후에는 둘만의 집에서 시작하자고 여러 번 약속했죠. 월세든 전세든 크기와 위치는 조금 양보하더라도 신혼 초만큼은 둘이서만 지내자는데 의견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퇴근 후 카페에 앉아 전세 시세를 검색하고 각자 모은 돈과 대출 가능 금액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던 날에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우의 부모는 요즘 애들 방식대로 해라라며 웃었고 지영의 부모 역시 너희 둘이 정한 대로 해라며 응원해 주었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던 버스 안에서 현우는 지영의 손을 꼭 잡고 잘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그 손의 온도를 느끼며 이 사람이면 믿고 함께 가도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몇 주 뒤 금요일 오후 지영은 평소보다 들뜬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났을 무렵 휴대전화가 울렸고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떴습니다. 전화를 받은 지영은 현우 목소리에서 묘하게 들뜬 기운을 느꼈습니다. 현우는 퇴근 후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오늘 꼭 보여줄 게 있다며 지영이 분명 좋아할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죠. 지영은 순간 신혼집 계약이라도 한 건가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집을 보러 다니지 못했기에 혹시 혼자 발품을 팔아 좋은 곳을 찾아낸 건 아닌지 기대가 커졌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온 지영은 메모장에 퇴근 후 현우 집이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슬쩍 확인하며 머리를 정리하고 아껴 쓰던 립스틱을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오늘이 둘의 미래를 한 걸음 앞당기는 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는 남은 업무를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지영은 서둘러 가방을 챙기고 회사 건물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며 그는 앞으로의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신혼집 계약서, 부모님께 알릴 시기, 자취방에서 가져갈 물건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숫자는 예전과 비슷했지만 오늘만큼은 그 부담마저도 설렘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두운 터널을 바라보며 야근을 마치고 돌아갈 때 누군가 불을 켜두고 기다리는 집을 상상했습니다. 전철은 생각보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했고 개찰구를 지나 익숙한 골목길로 들어서자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빨라졌습니다. 현우의 집은 오래된 연립주택이었지만 계단과 복도는 비교적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오르내렸던 계단이지만 오늘은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가슴이 더 세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집안에 현우의 부모까지 함께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지만 미리 말이 없었던 걸 떠올리며 그런 자리는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한 지영은 옷깃을 한번 정리한 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며 현우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집안에서 막 나온 듯 편한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유난히 들떠 보였어요. 현우는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부엌 쪽에서는 국물이 끓는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지영은 준비해 온 과일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고 현우의 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현우의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지영을 보자 벌떡 일어나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영은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두 손으로 과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상자를 받아들여 잠시 바라보더니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또 이런 걸 사왔냐는 말이 나오자 지영은 순간 어색함을 느꼈지만 웃으며 넘겼습니다. 오늘의 목적이 선물 전달이 아니라 현우가 말한 보여줄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어머니에게 잠깐만 양해를 구하더니 지영의 손목을 가볍게 잡고 자기 방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거실에서 방까지 이어지는 짧은 복도에서도 그는 몇 번이나 진짜 기대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지영의 기대와 불안은 함께 자라났습니다. 복도 끝 문 앞에 다다르자 현우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잠시만 눈을 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어리둥절했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생각하며 현우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지자 심장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지영의 어깨를 살짝 잡고 방 안으로 한 걸음씩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방 안에서 가볍게 물건을 옮기는 기척이 잠깐 들렸습니다. 잠시 후 현우는 준비가 끝났다며 눈을 떠도 좋다고 했습니다. 지영이 천천히 눈을 뜨자 낯선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벽 쪽에는 큰 옷장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하얀 프레임의 침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책상이 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노트북과 작은 액자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새롭게 정리된 방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보면 가구마다 사용감이 역력했습니다. 옷장 손잡이 부분은 변색되어 있었고 침대 프레임 모서리에는 작은 흠집이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책상 상판 곳곳에는 장기스가 나 있었고 의자는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커튼은 새로 단 것처럼 보였지만 창틀 주변 벽지는 군데군데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침대 위 꽃무늬 이불은 나름 신경 쓴 흔적이 보였지만 방 전체 분위기와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을 줬습니다. 지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현우가 혼자 쓰던 평범한 방이었습니다. 지금은 서둘러 신혼방의 모양을 흉내 내려 한 듯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자신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거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현우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현우는 옷장을 가리키며 앞으로 둘의 옷을 여기 함께 걸면 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침대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부모님이 쓰시던 것을 가져와 손보고 다시 조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책상 쪽을 향해 지영이 퇴근 후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는 스스로 꽤 공들였다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지영의 가슴 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빠르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방 어디에도 자신의 의견이 들어간 흔적은 없었습니다. 둘이 함께 고른 색도, 함께 고민한 배치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집에서 시작하자는 이야기를 자신은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며 조심스럽게 이 방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자신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지만 그는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우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곳이 두 사람의 신혼방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대출을 받는 것은 부담이 크고 굳이 힘들게 따로 집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님 집에 살면 생활비도 아끼고 부모님도 곁에 있어 좋아할 것이라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지영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잠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동안 둘이 함께 그려온 장면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둘만의 작은 거실, 함께 꾸밀 주방, 주말마다 천천히 정리해 나갈 새 집의 모습이 흐려졌습니다. 그 대신 오래된 연립주택 안이 방에서 시작될 결혼 생활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시선을 돌려 옷장과 침대, 책상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방은 누군가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정작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의 마음은 제대로 묻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지영은 이 일이 단순히 집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결혼 생활 전체를 비추는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방을 빠져나와 현우를 뒤따라 거실로 나왔다. 현우는 여전히 자신이 준비한 신혼집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지만 지영은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가슴속에서 밀려오는 혼란스러운 감정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현우는 지영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조금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너 괜찮아? 현우가 물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 괜찮아. 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 대답은 현우가 원하는 반응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영은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현우가 제시한 이 집, 부모님과 함께 살자는 그 제안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다. 오히려 이런 결정을 자신에게 강요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 후에는 둘만의 공간을 만들어 함께 살아가자는 꿈은 어느새 사라지고 현우가 말한 대로 부모님 집에서 시작하는 결혼 생활은 그저 적당한 타협처럼 느껴졌다. 현우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나는 우리 둘이 여기서 시작하는 게 좋아. 대출도 안 받고 부모님도 가까이 계시니까 서로 돕기도 좋고 뭔가 편하지 않겠어? 지영은 그 말에 더 이상 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현우의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방금 전까지 있었던 방 안의 풍경이 떠올랐다. 물건 하나하나가 새 것 같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그녀가 꿈꿔왔던 행복한 결혼 생활이 보이지 않았다. 이 방에서, 아니, 이 집에서 두 사람의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우, 이건 너무 아니야. 지영은 입을 열었다. 우리 결혼 후에 부모님 집에서 살자고 했던 적 없잖아. 현우는 순간 말을 멈추었다. 그의 얼굴에선 지영의 말에 대한 당혹스러움이 번졌다. 너 왜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살 집에 부모님이 함께 살면 아무 문제 없잖아. 지영은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답답함을 참지 못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영은 말을 이었다. 우리는 결혼하면서 서로 독립적인 공간에서 시작하자는 게 우리의 약속이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현우? 지금 이 순간부터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건 너무 뭐가? 현우는 지영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살면 더 좋은 점이 많아. 돈도 아끼고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우리가 너무 힘들게 시작할 필요 없잖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지영은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우리가 둘이 모은 돈으로 집을 얻고 그곳에서 우리만의 생활을 시작하는 게 내 꿈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부모님 집에서 시작하라고 하니까 너무 충격적이야. 현우는 짧게 한숨을 쉬었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는 함께라면 괜찮아. 뭐든지. 지영은 현우의 말에 속이 답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왔어. 나는 우리가 둘만의 공간에서 두 사람의 손으로 집을 꾸미며 살아가고 싶었어. 그런데 지금 현우가 말하는 건 그런 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야. 현우는 지영의 눈을 마주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지영은 점점 더 큰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 결혼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나은 선택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현우는 여전히 이 집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지영은 그 믿음이 그녀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꼈다. 현우, 나는. 지영은 말을 잇기 어려웠다. 그녀는 한 번 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말을 이어갔다. 나는 우리가 어떻게 결혼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현우는 살짝 어깨를 움츠리며 말했다. 우리가 뭘 더 이야기해야 해? 다 잘 될 거야. 그렇지 않아. 지영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야. 현우는 지영의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영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았다. 현우는 계속해서 지영을 설득하려 했지만 지영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현우와 함께하는 결혼이 점점 더 불확실하게 느껴졌다. 지영, 우리 좀 더 생각해보자. 현우는 조금은 간절하게 말했다. 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정말 다시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해. 이 결혼이 우리가 꿈꿔왔던 모습이 아니었어. 지영은 현우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현우가 뒤에서 말렸다. 지영, 이러지 마. 난 진심이야. 지영은 잠시 멈춰서서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소용돌이는 그녀를 더 이상 이 자리에 둘 수 없게 만들었다. 미안해, 현우. 지영은 작게 말을 했다. 나는 우리 결혼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 그렇게 지영은 현우를 뒤로 한 채 문을 열고 집을 나섰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지영은 현우의 집을 나선 후 한동안 발걸음을 재촉했다. 현우의 말을 떠올리며 계속 머릿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살면 좋지 않을까? 그 말은 마치 지영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결혼을 결심하면서 늘 자신만의 집을 갖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그 생각은 먼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지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우에게 다시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 순간의 감정이 너무 강하게 밀려와 현우의 말은 더욱 부정적으로 다가왔다.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살면 뭐가 문제냐? 그런 그의 말은 마치 그녀의 생각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지영은 잠시 길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현우와 함께라면 그가 제시한 대로 부모님 집에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진짜 자신이 원한 삶인지 아니면 단지 현우의 요구에 굴복한 결과인지 혼란스러웠다. 지영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정말 이 길을 원했던 걸까? 아니면 내가 두려워서 선택하지 못했던 걸까? 그때 지영은 문득 현우의 어머니가 떠올랐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인사, 그리고 과도한 선물 요구. 현우의 어머니는 항상 우리 집이니까 우리가 먼저 하는 게 맞지라며 둘 사이의 결혼 생활을 정해놓으려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마다 지영은 마치 자신이 남의 삶을 살아가는 기분을 느꼈다. 지영은 결혼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현우의 가족이 원하는 방식 사이에서 큰 괴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우리만의 집에서 시작하고 싶은데 왜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할까? 지영은 눈물 한 방울을 삼키며
길을 다시 걸어갔다. 그날 밤 지영은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한참 울리고 나서 현우가 받았다. 지영,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늦었어? 지영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현우,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왜, 또 무슨 일이야? 현우는 지영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점을 느꼈는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오늘 너랑 얘기하면서 너무 많이 생각해 봤어. 내가 원하는 결혼이 이게 맞는 걸까? 부모님 집에서 시작하는 결혼이 아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집을 마련하는 게 내 꿈이었어. 지영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는 그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게 내게는 더 중요한 일이었어. 지영,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현우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며 물었다. 우리가 부모님 집에서 시작하면 돈도 아끼고 나중에 집을 살 돈도 더 모을 수 있어. 그게 나쁜 게 뭐야? 현우, 그게 아니라. 지영은 그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너랑 나는 결혼을 통해 독립적인 삶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 집에서 시작하자는 제안은 너무 충격적이야. 우리는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잖아. 현우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는 지영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한테 설명을 다 했잖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우리가 이걸 함께 잘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잖아. 지영은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켰다. 현우, 너가 원하는 건 그저 우리가 부모님 집에서 시작하는 거잖아. 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 우리만의 집에서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시작하는 결혼을 원했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제 나랑 결혼하는 게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현우는 갑자기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왜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해? 내가 부모님 집에서 시작하는 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이게 그렇게 큰 문제야? 현우, 내가 원하는 건 부모님 집에서 시작하는 결혼이 아니야. 우리는 둘만의 집에서 둘만의 삶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지영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너랑 시작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 나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현우는 그 말에 답을 하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영은 그 침묵 속에서 현우가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큰 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결혼을 계속할지 말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 지영, 그럼 결혼을 이제 그만하자는 거야? 현우는 그제야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다. 지금 당장은 결혼에 대해 확신이 없어. 내가 원하던 결혼이 아닐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 지영은 그의 말에 차갑게 대답했다. 지영, 기다려. 나랑 얘기 좀 더 하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현우는 지영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 순간 지영은 한 걸음 물러섰다. 미안해, 현우. 나도 지금은 더 이상 우리 결혼에 대해 확신할 수 없어. 지영은 현우를 뒤로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후 지영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결혼을 계속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고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자신에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지영은 현우와의 전화 통화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 길을 걸으며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고 답답했다.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현우가 말한 대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시작하는 결혼, 그리고 그에게 요구받은 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으로 그녀가 원하는 삶일까? 이 질문은 점점 더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지영은 길을 걸으며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있는지, 이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생각했다. 현우는 분명히 자신과 함께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그동안 꿈꿔온 결혼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결혼을 하겠다는 현우의 생각은 지영에게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 결혼이 단지 두 사람만의 사랑과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끌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지영은 혼자서 고민을 계속 이어가며 집으로 돌아왔다. 현우와의 전화가 끝난 뒤 그녀는 그가 다시 연락을 해오기를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만큼 그는 지영의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현우의 태도에 지영은 더 이상 마음을 열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결국 그녀는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진행할 수 없어. 지영은 속으로 마음을 굳혔다. 집에 도착한 지영은 현우와의 관계를 마무리하기로 결심했다.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이 관계에서 빠져나와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결혼에 대한 모든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남은 시간 동안 차분히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서를 찾았다. 다음 날 지영은 현우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 이번에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 나와 이야기를 좀 하자. 오늘 꼭 만나야 할 것 같아. 지영의 전화에 현우는 조금 놀란 듯한 목소리로 왜 또? 무슨 일인데? 라고 묻었다. 하지만 지영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너와의 결혼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어. 지영은 그의 질문에 답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현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의 목소리가 가벼워졌다. 지영, 갑자기 왜 그래? 우리가 잘 지내고 있잖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만 하자는 거 아니잖아. 다시 생각해봐. 지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 현우, 나는 더 이상 이 관계에서 원하는 걸 찾을 수 없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느껴져.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혼을 하고 싶었어. 너와 함께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 그런데 너는 계속해서 부모님 집에서 시작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나한테 그건 너무 큰 부담이야. 현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잠시 망설였다. 지영, 이건 너무 갑자기야.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다 부모님들 때문이야. 내가 원한 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집을 만드는 거였어.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지영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문제야. 너는 결혼을 부모님과 함께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 우리만의 집에서 둘만의 삶을 시작하는 걸 원했어. 우리는 독립적인 결혼을 하고 싶었잖아. 그런데 너는 계속해서 부모님과 함께 살자는 제안을 하고 있어. 그게 더 이상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현우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랑 함께 살면 생활이 훨씬 더 수월할 거야. 대출도 안 받고 우리가 아무것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
그게 바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야, 현호. 나는 우리가 둘만의 공간에서 두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도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그건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지영은 자신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그럼 결국 이게 끝이라는 거야? 현우는 다시 물었다. 응, 이게 끝이야. 나는 더 이상 내가 제시하는 결혼 방식을 따를 수 없어. 우리 둘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혼하고 싶어. 지영은 마지막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는 그 말을 듣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긴 침묵만이 이어졌다. 지영은 현우의 침묵을 깨고 말했다. 이제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내가 진심으로 원한 건 우리 둘만의 결혼 생활이었어. 하지만 이제 그건 불가능한 일이 되었어. 그렇게 지영은 현우와의 결혼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현우에게 말했다. 미안해, 현우.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 결혼이 내게는 맞지 않다는 걸 알겠어. 너에게도 미안하고 나도 내 마음을 돌려놓을 수 없을 것 같아. 지영은 현우와의 마지막 대화를 마친 후 그 집을 떠났다. 이번에는 현우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지영은 현우와의 마지막 대화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왔다. 어두운 거실에 앉아 그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응시하며 계속해서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이 겪은 감정의 파도는 그녀를 휘몰아쳤고 이제서야 그 파도가 조금씩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다. 이 결정을 제대로 내린 것인지 아니면 너무 성급하게 선택한 것은 아닌지 자신에게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다. 지영은 그동안 현우와의 관계에서 많은 기대를 가졌던 게 사실이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많이 이해하고 배려하며 지냈고 그녀는 결혼 후에도 그 관계가 계속될 거라 믿었다. 그러나 현우가 보여준 모습은 그 기대와는 너무 달랐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혼을 끌고 가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지영의 생각과 감정은 배제되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그 결혼이 실현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부모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현우. 그가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을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게 맞는 걸까? 지영은 홀로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지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했다. 결혼을 계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이 관계를 끝내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동안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시작할 결혼을 꿈꿨다. 그러나 현우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 지영은 이제 이 결혼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날 밤 지영은 다시 한번 결정을 내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는 것이 아닌 그 결정을 확실히 실행에 옮길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몇 시간 뒤 지영은 현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하리라 결심했다. 현우, 나야. 내가 다시 결정을 내렸어. 지영은 전화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리며 말했다. 지영,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생각해봤어? 우리 결혼을 계속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현우는 다급하게 물었다. 그 말투에서 지영은 여전히 현우가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하지만 지영은 그 믿음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 현호. 나는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없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지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처음에 함께 꾸고 싶었던 미래는 이렇게 부모님의 영향 안에서 시작하는 결혼이 아니었어. 나는 우리만의 집에서 둘만의 생활을 시작하는 걸 원했어. 하지만 현호, 너는 그걸 원하지 않았잖아. 전화 속에서 현호의 숨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의 반응을 기다리며 지영은 말이 끊기지 않도록 속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그럼 이게 끝이라는 거야? 현호의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영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충격과 혼란이 담겨 있었다. 그럼 난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 거야? 지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너무 쉽게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현호. 우리는 서로의 미래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나는 우리가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더 이상 나를 속이지 않고 내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으면 해. 지영은 그 말을 마치고 잠시 침묵이 흐르자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던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사랑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나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타협할 수 없어. 그게 우리가 함께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가 아닐 거야. 현우는 또 한 번 말문이 막힌 듯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지영은 그 소리를 듣고 또 한 번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래, 지영.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현우는 결국 말끝을 흐리며 대답했다. 내가 그렇게 결심한 거니까. 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지영은 현우의 말에 잠시 멍해졌다. 그가 자신에게 그렇게 말을 끝내버릴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 순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그녀가 바라던 결혼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현우, 나도 미안해. 정말 많이 미안하고 힘들었어. 나도 내가 좋았고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이렇게 끝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지영은 전화를 끊기 전에 다시 한번 속삭였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해. 그 후 지영은 전화를 끊고 자신의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더 이상 현우와 함께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맞는 길을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지영은 자신의 미래를 다시 설계할 차례였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길을 걷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었다. 지영은 전화를 끊은 뒤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은 듯했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도 먼 나라 이야기처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묘하게 고요한 감각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끝내야 할 것을 끝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정말 이게 잘한 선택인지 묻는 불안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죠. 지영은 휴대전화를 천천히 책상 위에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가 조금씩 비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는 오랫동안 현우라는 이름으로 채워져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백을 마주하니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지만 언젠가는 치워야 할 짐을 이제야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오늘은 울어도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다 보니
서서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불을 끄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떠들썩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화면 속 인물들의 표정이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리모컨 버튼을 몇 번이고 눌렀다가 멈추기를 반복하던 지영은 결국 텔레비전을 꺼버렸습니다. 꺼진 화면에는 퉁퉁 부은 자신의 얼굴이 어둡게 비쳤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문득 부모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던 부모님의 표정과 상견례 자리에서 너희 둘이 정한 대로 해라라며 웃어주던 아버지의 말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모든 말을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지영은 휴대전화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밤 9시를 지나고 있었지만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익숙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영아, 아직 회사야? 지영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집이야. 엄마, 나 할 말 있어. 어머니는 단번에 분위기를 눈치챈 듯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지영은 잠깐 눈을 감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이후 달라진 현우의 태도, 부모님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자는 제안, 그 과정에서 반복된 말바꾸기와 부담스러운 요구들, 그리고 오늘 결국 결혼을 그만하자고 통보한 일까지 차례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마쳤을 때쯤 지영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손등에는 눈물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에야 어머니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만하자고 한 거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응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나 혼자 결정한 것 같아서. 어머니는 생각보다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결혼은 내가 평생 같이 있을 사람 고르는 일인데 이상하다 싶으면 멈출 줄도 알아야지. 그 말에 지영은 울컥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상견례 끝나고 나서도 엄마는 조금 마음에 걸렸어. 말은 좋게 했지만 저쪽 집에서 자꾸 계산하는 티가 나더라. 애가 힘들겠구나 싶었지. 지영은 그제야 부모님도 이미 뭔가 느끼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괜찮다고 우기며 버티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회사에 출근하기 전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인지 눈가가 붓고 피부는 창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출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꺼냈던 것도 파혼을 결정한 것도 자신의 선택이었으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결국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하철 안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보거나 졸고 있었고 광고 화면에는 신혼여행 패키지 상품이 번갈아 떴습니다. 그 화면을 본 순간 가슴이 잠시 쿵 내려앉았지만 지영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어두운 터널을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었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세고 나니 숨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는 사이 열차는 회사가 있는 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익숙한 인사가 들려왔습니다. 어제 야근했다며 괜찮아? 요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 지영은 최대한 평소처럼 웃으며 괜찮아요. 조금만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자 결혼 관련 메신저 대화창 몇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창 식장 견적과 예복 상담 링크를 주고받던 대화들이었습니다. 지영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그 창들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대신 업무 메일함을 열어 오늘 처리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메일 제목 옆에 표시된 빨간 느낌표를 하나씩 클릭해 열어보며 우선순위를 정하는 동안 머릿속은 조금씩 현재에 맞춰졌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모니터 구석에 떠 있는 결혼 관련 일정 알림이 눈에 들어올 때면 심장이 한 번씩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같은 팀의 동료 수진이 조심스럽게 지영의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그동안 결혼 준비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동료였습니다. 식장 투어 사진도 함께 구경했고 웨딩드레스 스타일도 같이 이야기하던 사이였죠. 지영아, 오늘따라 더 힘들어 보인다. 혹시 무슨 일 있어?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산책할래요? 할 말이 조금 있어요. 두 사람은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로수 위로 초여름 햇빛이 번져 있었지만 바람은 아직 서늘했습니다. 지영은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입을 열었습니다. 나 결혼 안 하기로 했어요. 수지는 놀란 눈으로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짜야? 식장도 거의 다 알아봤잖아. 무슨 일인데? 지영은 어젯밤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던 내용과 비슷하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상견례 이후 조금씩 바뀐 요구들, 부모님 집에서 살자는 제안, 반복되는 말 바꾸기, 그리고 결국 자신을 설득하려 들던 현우의 태도까지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수지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끝내자고 한 거야? 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지금도 힘들지만 결혼하고 나서 이런 걸 겪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요. 수지는 깊게 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돼? 나 상견례 사진 보고 조금 걱정했어. 내가 웃고는 있었는데 눈이 완전히 웃는 표정은 아니더라. 그래도 그냥 긴장해서 그런 줄 알았지. 그 말에 지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만 모른 줄 알았던 불안이 이미 얼굴에 드러나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수지는 지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결혼 취소했다고 해서 내 잘못은 아닌 거 알지? 오히려 잘한 걸 수도 있어. 그 말은 지영의 마음 한쪽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지영은 그 말을 몇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잘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말은 아직 완전히 믿기지 않았지만 적어도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다시 업무를 시작하자 마우스를 움직이는 손이 아침보다 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메신저 창에 남아있던 결혼 관련 대화들은 천천히 모두 정리해 삭제했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뭔가 조금씩 정리되고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지영은 부모님이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는 몸 상하지 않게 밥 잘 챙겨 먹어라라는 짧은 문장을 남겨두었고 어머니는 주말에 올라갈까? 라고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잠시 고민하다가 주말에 잠깐만 보자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질 것 같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뒤 그는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텅 빈 컵을 내려놓고 나니 갑자기 집안이 넓게 느껴졌습니다. 이 공간은
원래 혼자 살기 위해 얻은 집이었지만 언젠가 두 사람이 함께 지낼 곳으로 자연스럽게 상상하곤 했습니다. 이제 그 상상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를 언젠가는 다른 무언가가 채우게 되리라는 막연한 확신도 조금씩 생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공통 지인으로부터 우연히 현우 집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결혼이 깨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로 저쪽 집에서도 적지 않게 다툼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부모님과의 말다툼, 누나와의 갈등, 집 문제를 두고 오가는 소리가 동네 사람들 귀에도 들어갈 만큼 컸다는 말이었습니다. 지영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그 집의 문제는 결혼을 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일찍 알게 된 것이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겠다고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많았지만 처음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보다 그리고 어제 전화를 끊었을 때보다 숨이 훨씬 덜 가빴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상처를 더 깊게 만들지는 않겠다는 결심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움켜쥐었다가 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손으로 다시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음에는 누구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먼저 편안한 선택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번져오기 시작할 때쯤 지영은 오랜만에 조금은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 긴장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파혼 소식이 주변에 본격적으로 퍼지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결혼 소식을 들었던 가까운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이 하나둘씩 메시지를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어떤 이들은 그냥 힘내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지영은 모든 사람에게 자세한 사정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에게는 서로 잘 이야기한 끝에 결혼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그 말을 쓰고 지우는 일을 몇 번이나 반복했지만 결국 가장 무난한 그 문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수십 개의 말풍선이 쌓였지만 그중 몇 개를 제외하고는 길게 이어지는 대화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시 안타까움을 전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지영도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의 일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 준비를 위해 미리 예약해 두었던 것들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습니다. 예식장 담당자는 통화 내내 아쉬움을 표현했지만 위약금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차분하게 안내했습니다. 지영은 통화를 마치고 나서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날짜와 이름, 약관이 적힌 글자들을 천천히 훑어내려가며 스스로에게 말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이 종이 위에 적힌 약속들도 정리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웨딩드레스 샵과 스튜디오에도 각각 전화를 걸어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상담실 직원들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비슷한 사례가 드물지 않다며 정해진 절차를 알려주었습니다. 지영은 통화가 끝날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관계는 이미 정리되었지만 실질적인 준비물을 하나씩 지워나가야 비로소 완전히 끝난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줄을 긋는 손가락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집안 공기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결혼을 준비하며 벽에 붙여두었던 작은 메모들이 점점 자취를 감췄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어 있던 예식장 브로슈어와 웨딩 촬영 일정표는 어느새 쓰레기 봉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는 새로 산 자석 메모지와 간단한 요리 레시피가 대신 채웠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예식장 카탈로그 대신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이 쌓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정리하면서 비어버린 시간과 에너지를 지영은 천천히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이전과는 다른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휴대전화로 예물 후기와 혼수 목록을 검색하느라 주변을 잘 살피지 못했지만 이제는 버스 창밖의 하늘과 거리의 사람들을 더 자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야가 넓어지자 자신이 얼마나 좁은 틀 안에서만 미래를 상상해 왔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라는 한 가지 길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씩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지영은 미리 동네 식당을 예약해두고 역에서 부모님을 마중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짐가방을 한 손에 들고 있었고 어머니는 지영의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눈으로 살폈습니다. 세 사람은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따뜻한 국과 밥을 주문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흐른 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지.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영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알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늦게 알았다는 게 어디 있니? 알았을 때 멈춘 거면 잘한 거지. 살다가 이상한 기색을 느껴도 모른 척 넘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부모님의 말을 듣는 동안 지영의 눈가에는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후 세 사람은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벚꽃은 이미 모두 지고 잎사귀만 무성했지만 나무 그늘 아래를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었지만 대신 걸음걸이가 천천히 맞춰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씩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지영은 부모님 옆에서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신을 걱정해주고 함께 걸어줄 사람들이 이미 곁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냉장고 속을 살펴보더니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놓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지영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이럴 때일수록 잘 먹어야 한다며 이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도마 소리와 냄비 끓는 소리는 오랜만에 집안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부모님이 내려간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적막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조용함이었습니다. 지영은 부모님이 남기고 간 반찬통을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을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돌이 하나씩 내려앉는 듯한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책상 앞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결혼 준비를 위해 쓰던 노트 마지막 장을 넘기자 깨끗한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는 볼펜을 들어 첫 줄에 조심스럽게 글자를 적었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 한동안 멈춰있던 펜 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미뤄두었던 자격증 공부, 언젠가 해보고 싶었던 취미들이 한 줄씩 적혔습니다. 목록을 쓰다 보니 마음속에서 서서히 기대감이 올라왔습니다.
회사 생활도 점점 안정적인 리듬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회의에서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상사와의 면담에서도 새로운 업무를 맡아보고 싶다는 의사를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상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새로운 팀의 단기 파견 형태로 참여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지영은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가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이야말로 스스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팀에서의 일은 낯설고 바빴지만 그만큼 잡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라는 질문 대신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조금씩 흘러 어느새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창밖 가로수 잎은 진한 초록에서 서서히 옅은 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지영은 출근길에 문득 숨을 크게 들이쉬며 자신이 예전보다 훨씬 가볍게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한창이던 때에는 늘 어딘가 쫓기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잠깐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도 생겼습니다. 물론 완전히 잊힌 것은 아니어서 가끔은 길을 걷다가도 웨딩샵을 보면 가슴 한쪽이 저릿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예전처럼 자신을 끌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마음을 건드리고는 이내 사라졌습니다. 지영은 그런 자신을 보며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흔적을 남기고 있었지만 그 위로 새살이 돋아나는 과정이 분명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지영은 버스 정류장 앞 카페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안에서는 누군가 결혼식 청첩장을 펼쳐 보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욱신거렸을 장면이었지만 지영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숙이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다시 누군가와 웃으며 그런 종이를 펼칠 날이 올지 모른다고요. 하지만 그것이 당장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자기 앞에 놓인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은 그는 창밖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한 사람과의 미래만이 유일한 길처럼 느껴졌지만 알고 보니 길은 여러 갈래로 나 있어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그 깨달음이 지영의 어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집 근처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내렸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 길을 걷는 지영의 마음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길은 누군가와 함께 가야만 의미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걸어도 충분히 괜찮은 길이었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곁에 서게 된다면 그때 다시 넓어질 수 있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지영은 조용한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저녁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며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지영은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아주 작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버텼다고, 이제는 괜찮다고, 다음 장을 넘길 준비가 되었다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지영의 새로운 일상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속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창밖 소리는 잦아들었고 도시의 불빛도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지영은 거실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내일 해야 할 일을 머릿속에 정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탁기를 돌리고 출근길에 들를 빵집에서 새로운 메뉴를 한번 시도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서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며 요즘 읽고 있는 책의 다음 내용을 상상해 보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밀려있던 온라인 강의를 한 강의만이라도 듣고 짧게 일기를 쓰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생각이었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작은 계획들을 지켜나가는 일이 지금의 지영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한 삶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운 지영은 천천히 눈을 감으며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고, 내일도 지금처럼만 걸어가 보자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결혼을 접은 일이 주변에 완전히 퍼지고 사람들 입에서 한 번씩 오르내리던 이야기도 서서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새로운 사건과 소식들이 사람들의 대화를 채우면서 지영의 일은 점점 오래된 이야기처럼 뒤편으로 밀려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이 서운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인생이 크게 흔들린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빨리 잊혀져도 되는 걸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죠. 세상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덕분에 자신도 조금씩 앞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안부 속에서 잠시 머무르다가 흘러가는 이야기 정도로 남는 편이 오히려 마음은 더 가벼웠습니다. 지영은 이제 그 일을 떠올리더라도 예전처럼 숨이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때 자신이 서 있던 자리와 그 자리에서 한 걸음 옮겨 나왔다는 사실을 조용히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지영은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결혼 준비 때문에 시간 내기 어렵다며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일정표를 훨씬 자유롭게 채울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간단한 안주와 따뜻한 국물이 올려져 있었고 친구들은 각자의 회사 이야기와 일상 고민을 털어놓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상사 이야기로, 누군가는 이직 고민으로 술잔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결혼 이야기 들었다면서 괜찮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지영은 잠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울컥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차분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잘 버텼고 덕분에 많은 걸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인 뒤 다시 다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 자연스러움 덕분에 지영은 자신이 정말로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실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쯤 공통 지인을 통해 전 남자친구 집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결혼이 한 번에 무너진 뒤로 그 집에서는 예전보다 더 크게 다툼이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집을 누구 앞으로 넘길지, 노후에는 누가 부모를 모실지, 남매 사이에 말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말도 들려왔습니다. 한 번은 누나와 어머니가 크게 싸우는 바람에 이웃들이 말리러 올라갔다는 얘기도 전해졌습니다. 지영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더 이상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결혼을 했다면 자신도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보다 그 집 자체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차리고 빠져나온 것이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정도 원망도 아닌 담담한 감정이 마음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영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눈을 뜨면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고 일과가 끝나면 장을 보거나 집에서 쉬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만큼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선택을 결혼을 기준으로 재고 따졌습니다. 이 일을 계속해도 결혼 후에 괜찮을까? 이 동네에서 살면 나중에 신혼집은 어떻게 할까? 같은 고민들이 늘 뒤따랐습니다. 지금은 그런 조건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오로지 자신에게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업무를 선택할 때도 인간관계를 유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스스로가 괜찮은지 먼저 살피게 되었죠. 그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영이 하루를 버티는 힘을 조금씩 키워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지영은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겨 혼자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결혼 준비로 분주하던 시절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혼자 떠나보고 싶다고 생각해 두었던 근교 여행을 실행에 옮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기차 창가에 앉자 창밖으로 회색 건물들이 빠르게 뒤로 밀려나갔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논과 산이 보이기 시작하자 지영은 괜히 가슴이 조금 들떠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행지에서 특별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천천히 동네를 걸어보고 카페에 앉아 책을 읽다가 마음이 내키면 버스를 타고 다른 마을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낯선 골목에서 마주친 풍경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머릿속을 채우고 있던 복잡한 생각들도 조금씩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일, 혼자 숙소에 들어와 불을 켜는 일, 그 모든 순간이 더 이상 쓸쓸함으로만 남지는 않았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하루를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지영은 스스로에게 하나의 약속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되더라도 이번에는 어떤 관계에서든 자신을 먼저 잃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상대의 생각에 맞추느라 자신의 마음을 뒤로 미루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방향을 맞춰갈 사람을 찾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짐은 단지 연애와 결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 생활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무리해서 웃거나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대신 힘든 일에는 힘들다고 말하고 싫은 일에는 싫다고 말하는 연습을 조금씩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럴수록 마음속에 작은 자신감이 쌓여갔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자 파혼이라는 단어는 지영의 일상에서 점점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단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이제는 그저 지난날 있었던 여러 사건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물론 완전히 잊힌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현재를 끌어내리는 무게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멈추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신은 어떤 표정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었을지 상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이 결국 지금의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과거의 선택들이 조금 덜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상처는 흔적을 남겼지만 그 흔적 덕분에 지금 더 단단해진 부분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어느 날 밤 지영은 오랜만에 자신의 이야기를 짧게 글로 남겨보기로 했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자
한동안 멈춰있던 문장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순간들, 상견례 날의 공기, 예비시댁에서 느꼈던 낯선 기류, 그리고 파혼을 결심하던 밤의 침묵까지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지영은 그날의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언젠가 자신이 다시 읽어보기 위해 남겨두는 기록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을 때 지영은 조용히 펜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의 나는 참 많이 두려웠지만 끝내 도망치지 않고 선택을 했다고요. 그 말을 떠올리는 순간 마음 한편에서 묵직한 안도감이 올라왔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비로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계절이 또 한 번 바뀌고 있었습니다. 가로수 위로는 새로운 잎이 돋아나고 있었고 길가에는 봄꽃이 조심스럽게 피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창문을 조금 열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을 붙잡고 있던 어두운 그림자들이 조금씩 옅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삶이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영은 이제 예전처럼 두려움에만 묶여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법을 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배움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녀만의 힘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영은 창문을 닫고 불을 끄기 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예전보다 조금은 단단해 보이는 눈빛과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온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향해 지영은 아주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와주었다고 자신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음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혹은 혼자 살아가게 되더라도 지금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과거의 선택에만 머물지 않고 내일의 선택을 스스로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가슴에 품은 채 지영은 조용히 방불을 끄고 침대로 향했습니다. 깊지 않더라도 편안한 잠이 찾아올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녀의 내일은 아직 쓰이지 않은 빈 페이지처럼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페이지를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오롯이 지영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은 지영의 머릿속에는 먼 미래의 장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반듯한 식탁 위에 혼자 앉아 늦은 저녁을 먹는 모습일 수도 있고 누군가와 마주 앉아 웃으며 하루를 나누는 모습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다고 지영은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영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걸음으로 자신의 길을 따라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눈앞에 놓인 아주 작은 일들을 하나씩 해내면서 언젠가 다시 크게 웃을 날을 마음 한편에 살짝 그려보았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오리라는 믿음만큼은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힘이 바로 지금의 자신을 앞으로 이끄는 가장 든든한 동력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 어둠이 천천히 깊어지는 사이 지영의 마음속에도 잔잔한 평온이 내려앉았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였지만 마음을 기울여 보면 분명 어딘가 조금은 달라진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여 언젠가는 전혀 다른 풍경을 만들어줄 것이라 지영은 조용히 믿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는 잘못 향하고 있는 길에서 용기 내어 돌아서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지영처럼 누군가의 기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한 모든 분들의 내일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